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윤리 시간으로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 그리고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 복제와 유전자 치료 문제는요, 앞서 살펴보았던 인공 임신 중절, 그리고 안락사 내사와 같이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문을 세심히 읽으면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의 문제들을 좀 풀면서 우리들이 느꼈듯이 일단 문제의 패턴은요. 논쟁에 대한 어떤 쟁점을 찾게 하는 것, 혹은 주장에 대한 반론을 찾게 하는 것, 혹은 질문을 제시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갑을이 각각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각각의 예상 대답을 찾게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 패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요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덕 추론 역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도덕 추론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덕 원리, 사실 판단, 그리고 도덕 판단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할 수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인간 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을 짚고 일단 동물 권리, 동물 실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간 복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은요, 배화 복제냐 개체 복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입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화 복제에 대한 찬성은요, 이 배화라는 것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배화로부터 획득한 줄기세포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반대에서는 뭐죠? 예, 이 배화를 뭐로 보죠? 초기 인간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배아 복제 과정에서 많은 수의 난자를 사용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과 건강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개체 복제입니다. 일단 찬성하는 입장은요, 불임 부부의 고통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죠? 예,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출산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 출산 과정에서 뭐한다? 어긋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해왔던 인간의 어떤 고유성이 뭐한다?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굳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세심히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물 실험에 관한, 동물 권리에 관한 이 부분은요, 앞서 제시되고 있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관련된 사상가들이 나오고, 그 다음 동물 중심적인 사고와 관련된 사상가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뒤에 우리가 자연과 윤리 배우게 되면은 더 넓게 생명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로 나아갈 건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동물 중심주의에서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입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상가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생명윤리와 관련된 생명복제, 유전자 치료 문제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요건 아니다. 요거는 뭐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관련된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 부분에서는 싱어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기본적인 입장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 실험의 어떤 윤리적 쟁점과 관련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입장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지위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에 있는 사람들이죠. 동물은 이성적 사유 능력, 그리고 언어 능력, 도구 사용 능력 등에서 인간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물이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 실험의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어떠하냐? 인간과 동물의 존재 지위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동물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희생되거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인간과 동물의 존재주의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성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동물 실험 결과를 뭐한다?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어떤 도덕적 권리와 관련돼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와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에서는요,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 코엔 이렇게 5명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일단 데카르트 있죠. 데카르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서 고통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칸트는 또 어땠죠? 그렇죠. 동물이 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되냐? 바로 간접적 의무를 가져야 된다고 했죠.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동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접적 의무라는 겁니다. 왜 간접적 의무냐? 그렇죠. 인간성이 훼손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이 변한다는 겁니다. 타락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동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자, 코엔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이나 자율성 등이 없으므로 도덕적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이었고, 그럼 반대로 넘어가 볼까요? 반대 누가 있죠? 벤담, 싱어, 레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강조되어야 될 건 누구죠? 싱어입니다. 쾌고 감수 능력 아주 중요하죠.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이익도 뭐 해야 된다?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레건이 있죠. 레건은 싱어가 얘기했던 쾌고 감수 능력 외에 더 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1살 이상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욕구, 지각, 기억, 감정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레건은 싱어하고 달리 이 쾌고 감수 능력을 넘어선 더 많은 것을 동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문제도 많이 나오죠. 칸트, 그 다음에 싱어,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레건. 요 세 학자에 대한 입장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해당 파트 문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일단 논리적 검증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상가들의 입장, 사상을 반드시 이해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 강조했었죠. 도덕적 추론 및 핵심 쟁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 추론의 과정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이니까 상반된 입장을 예시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앞서 싱어와 레건의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만을 강조를 했지만 레건은 그걸 넘어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관계와 관련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개념이 선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는다,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이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동물 권리와 관련된 핵심 싱어 사상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무난히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돼 있는데요. 일단 생명윤리와 관련된 유전자 치료입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 퇴치에 의학적으로 유용하므로 허용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허용하자는 입장입니다.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왜? 이러한 치료는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유전 질환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 자, 다시 말해서 유전 질환을 뭐한다? 자연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는 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안 된다는 입장. 이러한 치료는 의학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대에게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치료에 영향을 받는 후세대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세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그들의 유전자를 개량하는데 뭐한다? 예,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갑. 자녀의 유전병을 예방하려는 부모의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부모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갑의 입장이 맞죠. 갑.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경제적 효용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요 입장은 틀린 거죠. 자, 을로 가겠습니다.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후세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죠? 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죠. 자, 갑을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로 인해서 발생할 의학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의학적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고려해가지고 어느 한쪽은 찬성, 어느 한쪽은 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얼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기역, 디귿, 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예, 동물 권리와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죠. 자, 가불병 사상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동물이 내는 소리는 태엽을 감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찌깍거리는 소리와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누구죠? 예, 기계와 같다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 그래서 답은 데카르트 되겠고요. 을 볼게요. 이성을 지니지 못했으나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인간성을 훼손시킨다라고 얘기했던 입장이죠. 누구죠? 예, 칸트입니다. 칸트. 그래서 데카르트와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에 지금 서 있는 거고요. 자, 병 볼게요. 인간의 고통을 동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종차별주의다. 평등의 원칙은 존재들의 고통을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해서 종차별주의를 이야기했던 싱어입니다. 싱어. 자, 그래서 A, B, C, D의 질문에 맞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A의 질문은 여기가 O, X가 나와야 되고요. B의 질문도 여기가 O, X가 나와야 되고 C의 질문은 O, 그리고 D의 질문은 Yes. 이렇게 나오는 걸 찾는 거네요. 자, 그럼 볼게요. A.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가 했을 때 자, 인간 중심주의에 서 있는 데카르트의 입장이 O였습니까? 아니죠. 예, X죠. 그래서 바로 그냥 A는 예, 틀린 게 되네요. 자, B 갈게요.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칸트는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죠. 그리고 싱어는 맞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틀렸네요. 예, C 보겠습니다. 종의 차이에 따른 도덕적 지위의 차별은 정당한가? 예, 칸트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되고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배려를 받아야 하는가? 예, 배려를 받아야 된다는 게 싱어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예, 맞는 거는 디글 리얼이네요. 그럼 디글 리얼은 예, 3번이네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